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재건축 기대감 부푼다. 4.7 선거 후 서울 재건축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이 확정되고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자 강남북을 막론하고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35층 층고 제한 룰에 발이 묶였던 한강변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시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이후 한강변과 시내 노후단지 밀집 지역에 민간 재건축 추진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이촌, 여의도, 성수 등 한강변 지역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부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한 시기에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50층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백지화했고 유일하게 남은 성수지구도 35층 룰에 맞춘 개발 계획이 논의 중입니다. 오 후보 주택 공약은 5년 안에 신규 주택 36만 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절반인 18만 5천 가구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상화를 통해 보급한다는 것입니다.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해당 지역 시세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 이후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돼 실거래가는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새 시장 선출을 앞두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재개한 여의도,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 목동도 사업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양천구청은 올해 초 재건축 전담팀을 만들어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1단지에서 14단지는 총 26,629 가구로 재건축 후엔 약 5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목동 6단지 전용 65.1제곱미터는 2월에 17억 2천만 원에 목동 1단지 전용 91제곱미터는 3월 초에 20억 1천만 원에 각각 매각되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총 1,860가구 규모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2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판정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14개 목동 아파트 단지 중 8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넘겼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49.15점으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으로 나뉘며 A에서 2등급으로 분류하는데 D등급은 31점에서부터 55점이고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차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목동 12단지는 1차 안전진단 결과 목동 14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낮은 점수인 49.15점을 기록하며 재건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안전진단 점수는 낮을수록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져 재건축 추진에 수월합니다. 이전까지는 목동 14단지가 49.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6단지는 2020년 6월 추가 적정성 검사까지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목동 8단지는 1차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9단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는 26,635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이 100%대 초반으로 지어져 재건축 진행 시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조례상 용적률만 적용받아도 250%에 일부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으면
법적 상한인 300%까지 지을 수 있어 사실상 기존 대비 2배 이상 가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 7단지는 지하철 5호선과 인접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목동 12단지는 지하철 2호선 지선인 양천구청역과 가깝습니다. 신정동 학원가와 가까워 학군 수요가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절차와 가중치의 변화를 보시면 구조 안전성 부분이 예전에 20%에서 문정부에서는 50%로 높아졌습니다. 기존보다 무려 2.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 노후화에 따라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낮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습니다. 즉 당장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2019년 1차 안전진단에서 C급 60.24점을 받아 탈락했었는데 당시 구조 안전성에서 81.91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재건축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구조 안전성 점수가 74.74점으로 2년 전보다 7.17점 낮아져 2차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2차 안전진단에서 만약 구조 안전성 점수가 또 높게 나온다면 재건축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목동 9단지와 오류동 동부 그린아파트, 불광동 미상아파트 등이 2차 안전진단 점수가 높아지면서 재건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마포구와 노원구 등 강북권 단지도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구역 지정만 남았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선거 이후에는 가격이 더 뛸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리 매물을 잡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단지 전용 66제곱미터는 3월 8일 신고가인 10억 1,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전용 50제곱미터 호가는 12억 5천만원까지 뛰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도 재건축 기대감이 큽니다. 최근 상계주공 11단지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3, 4, 9, 10, 12, 14단지 등이 연이어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호가가 5억에서 6억원대 매물이 남아있어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의 호가가 더 높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멈춰섰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발표를 예고한 지 한 달 만에 집가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전면 보류한 후 정체됐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사업지와 주변의 교통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후반부 단계에 들어온 만큼 용역 공고를 한 것입니다.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계획을 발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등과 최종 조율 등이 필요하겠지만 연내 지구단위 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서울시가 2017년 반포 및 서초 아파트 지구와 함께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계획을 발표며 용역을 발주하고 이듬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2018년 8월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후 표류해 왔습니다. 시범 아파트 등 개발 단지들이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안을 올렸지만 서울시는 상위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에 준공 51년 차에 접어든 시범 아파트는 올해 초 노후단지의 위험한 현실을 알리고 재건축이 시급함을 호소하기 위해 안전사고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 지구단위 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이 일대 재건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카 아파트는 1월 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고 재건축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이고 2등급은 재건축이 즉시 가능합니다. 미성아파트와 은하아파트도 연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여의도 재건축 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여의도 등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여의도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재건축 인허가권은 서울시장이 쥐고 있어 당선이 결정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정비사업이 멈춰있는 대표적인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입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 등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는데 결정고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의 허가만 있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후보는 5년간 서울 신규주택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그중 절반인 18만 5천 가구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상화를 통해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1980년대 지어진 강남 아파트는 재건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개발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공약만큼 규제를 풀지는 미지수입니다. 임기가 1년 2개월인 서울시장인데다 오 후보의 경우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에게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전면 허용하는 경우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내 노후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투기 수요가 관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02-501-5149번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상담은 02-501-98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